예, 이제 오늘 그 19장 끝이 나는데요. 레지드 정리가 마무리입니다. 로렌트 급수는 벌써 이런 얘기 여러 번 해서 이제 지겨울 것 같은데, 이런 수렴 영역에서 이런 영역의 해석적인 함수를 급수 전개할 수 있다는 거고, 요 부분 때문에 네거티브 파워가 존재하죠. 그런데 만약에 Z형이 고립된 특이점이면 항상 이와 같은 영역에서 로렌트 급수 전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립된 특이점이라는 말의 의미죠. Z형을 제외하고 Z형에서만 해석적이지 않고 Z형 근방에서 Z형이 어떤 근방에서 Z형을 제외하고 다 해석적이면 Z형이 고립된 특이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바로 그 근방인데, 이게 근방인데 여기서 해석적인 함수 급수 전개했을 때 그때 A-1을 이 고립된 특이점 Z형이 특히 극점이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 어떤 영역에서 로렌트 급수 전개하든 이 관계의식은 성립하는데 이 영역에서 급수 전개했을 때 A-1을 구하는 게 특히 쉽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레지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A-1이 다 레지두는 아니고 이와 같은 수렴 영역에서 급수 전개했을 때의 A-1이 레지두인데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죠. 먼저 고립된 특이점이 단순한 극점, 즉 1차 극점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Z형이 1차 극점이면 Z형을 중심으로 로렌트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 Z-Z형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Z를 Z형으로 보내면 그러면 A-1만 남죠. 그래서 A-1, 즉 Z형에서의 레지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FZ, 이렇게 표현된 FZ의 양변에 Z-Z형을 곱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Z 대신에 Z형을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생김새만 보면 얘는 FZ에 Z-Z형을 곱한 다음에 Z 대신에 Z형을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 형태인데, 다만 엄밀하게 이렇게 쓰면 곤란한 것은 Z 대신에 Z형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로렌트 급수는 이런 수렴 영역에서만 의미가 있는 건데 Z가 Z형인 경우는 이 수렴 영역 밖에 있죠. 하지만 극한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Z형에서 정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극한은 취할 수 있죠. 극한은 그 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극한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1차 극점에서 레지듀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구한 로렌트 급수가 이런 수렴 영역에서 있다면 Z를 Z형으로 보내는 작업이 허용되지 않겠죠. 스몰 r이 0이 아니면. Z형 주변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수렴 영역이 이렇다는 것과 통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수렴 영역이 이렇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이 모순된 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이야기와 이런 표현은 서로 모순돼요.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떻든 이제 1차 극점에선 아주 간단하게 그 레지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응용하면 또 이렇게 F가 Q분의 P 형태고 Z0이 Q의 1차 0점이고 P의 0점은 아니어서 결국 Z형이 전체 F의 1차 극점인 경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볼 수 있어요.
자, 분모의 n차 극점이 분자의 극점과 겹치지 않으면 전체의 n차, 내가 말 잘못했나? 분모의 n차 0점이 분자의 0점과 겹치지 않으면 전체 n차 극점이 된다고 했죠. Z형이 분모의 1차 0점이고 분자의 0점은 아니면 F의 1차 극점이 되는 거니까 이 정리 19.5.1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적용을 해볼게요. 정리 19.5.1을 바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Z-Z형에다가 FZ를 곱하고 Z를 Z형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Z-Z형을 이렇게 지금 QZ형은 0이니까 왜 0이죠? Z형에서 QZ가 0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QZ형은 0이니까 그냥 여기서 Z-Z형을 분모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분모의 분모로.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0을 뺀 거예요. 물론 0은 QZ형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식 전개한 거예요. QZ형이 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쓰고 Z-Z형으로 마구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Z-Z형은 0이 아니니까. Z는 Z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뭡니까? 분모는 Q의 미분, Q0에서의 미분에 해당해요. 분자는 그냥 Z 대신에 Z형 대입한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경우 1차 극점에서의 레지듀는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분모 미분하고 분자 그대로 놔두고 Z 대신에 Z형 대입한 값으로 레지듀를 구할 수 있다.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Q분의 P 형태로 표현되고 이런 여기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정된 얘기겠지만 1차 극점, 심플 극점, 단순한 극점에서 레지듀 구하는 법 이렇게 이상 쉬울 수는 없겠죠. 예를 들기 전에 지금 한 얘기를 n차 극점으로 확장해 볼게요. FZ 그래서 Z형이 n차 극점이라는 얘기는 요 A형이 A-N이 되겠죠. 0이 아니란 Z-Z형분의 A-1 A형 A1 곱하기 Z-Z형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물론 A-1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양변에 Z-Z형의 n제곱을 곱하면 분모에 모이는 거 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서 앞에서처럼 Z 대신에 Z를 Z형으로 보내면 A-1이 나오지 A-N이 나오지 A-1이 나오진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Z-Z형을 양변에 곱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Z에 대해서 n-1번 미분하면 요것들은 n-2차 다항식 이하니까 n-1번 미분하면 다 사라지고 요것만 n-1 팩토리얼 곱하기 a-1으로 남고 여기서는 이 이후는 Z-Z형을 포함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Z 대신에 Z형을 대입하면 엄밀히는 Z형으로 보내면 그러면 뒤에 건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n-1, n-1번 미분하면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 부분은 n-1 미분한 다음에 Z 대신에 Z형 대입해서 사라지고 남는 건 이거 하나죠. 그래서 얘를 Z에 대해서 n-1번 미분한 다음에 Z를 Z형으로 보내 결과가 이거니까 A-1 즉 레지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미분한 다음 n-1번 미분한 다음에
z를 z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n이 1인 경우 0번 미분하는 거 한 번도 안 미분하는 거 n이 1인 경우는 바로 앞에서 구한 그런 포뮬러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포뮬러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z-z형의 n제곱을 곱하고 나면 분모에 있던 z-z형은 다 사라져서 요거의 계산값은 요거의 계산은 그냥 fz에다가 z-z형 n제곱 곱한 다음에 n-1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z 대신에 z형 대입하고 물론 n-1 팩토리얼 분의 1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물론. 계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z 대신에 z형을 대입하는 일이 불법이니까. 하지만 결과는 z 대신에 z형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이유는 분모에 있던 z-z형이 다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극점에서 봤던 거 동일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극한치하는 건 그냥 대입하는 값과 같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고립된 특이점 z형이 극점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레지두 쉽게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고립된 특이점이 극점이면 그 점을 둘러싼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문제는 엄청 간단해지는 거죠. 이거 이상 쉬울 수는 없는 거죠. 예,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 이 함수를 3에서 레지듀 구해 볼게요. 3은 고립된 특이점이고 극점이고 차수는 1이죠. 그렇죠? 차수는 명백히 1이에요. 이 1제곱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 포뮬러를 써서 구하면 되겠죠. z-3을 fz에 곱해요. 곱하고 났더니 z는 3이 아니니까 그냥 상수하고 z-1 제곱분의 1이 되고 어쨌든 분모에 있던 z-3이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z를 3으로 보내는 것은 z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되겠죠. 이거 이 정도 계산은 나도 암산을 할 수 있는 거네. 예, 이번엔 이 함수 1에서 레지드 구해 볼게요. 1에서 레지드 구하는 거 1이 2차 극점이네. 2차 극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는 여기서 n이 2인 경우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냥 z-z형을 제곱을 곱하고 그래서 분자에 여기다가 z-1의 제곱을 곱하니까 분모에 있던 거 사라지고 z-3분의 1만 남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그냥 n이 여기서 2니까 그냥 1로 나누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z-1제곱 곱한 결과를 z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이것도 나는 암산, 이거 정도도 암산을 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z-3제곱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z 대신에 1을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이 함수 특이점이 두 개가 있는데 3에서 레지듀 구하면 4분의 1이고 1에서 레지듀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사실을 수 있었죠. 자, 이 하나 더 들어보죠. 이번엔 이 함수의 모든 고립된 특이점에서 레지드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점을 주고 거기서 레지드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이 고립된 특이점이 아니면 그 문제의 답은 뭡니까? 문제가 틀렸음 또는 답이 없음 인 거죠. 잘못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막 애쓰는 건 허망한 일이지.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흡수 전개 불가능한 함수 주고 명백히 불가능한 함수 주고
급수전개하죠 라고 하면 그거 급수전개하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운 모습을 내 시험 때 가끔 본단 말이야. 이번에 그런 문제를 내겠다는 건 아니고 뭐 신호화 시스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예, 고립된 특이점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Z 4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4개는 여기 이렇게 있대네요. 예. 맞나요, 이거? 맞아요? 예. 자, 전부 다 1차 극점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의 특이점을 먼저 구한다면 여기다가 z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4분의 파이 i를 곱해서 이거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z 대신에 4분의 익스포넨셜 4분의 파이 i 대입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즉 이 포뮬러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아래 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보면 알죠? 여기다가 이런 것들 하나씩 곱해가지고 없앤 다음에 이런 거 대입하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의 레지드는 분모 한 번 미분하고 분자 그대로 두고 z 대신에 이거 대입하는 거. 여기서의 레지드는 또 똑같은 일을 하고 z 대신에 이거 대입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훨씬 간단하죠. 1차 극점일 때 뭐 결국은 이 포뮬러가 사실 여기서 온 거지만 이거를 쓸지 이거를 쓸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냥 이거 하나를 써도 답은 항상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쓰는 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 그 이해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레지드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짝 미리 올려놓은 바 있는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고 적분 문제 푸는 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죠. 이를 따라 적분을 합니다. C 위에서 해석적이에요. C 안에서도 해석적이면 결과는 0. 코시크루사 정리에 따라서 그렇죠. 만약에 그 안에 n개의 고립된 특이점이 있으면 n개의 고립된 특이점을 둘러싼 작은 경로 C들을 만들고 이 C들 바깥과 주어진 C 안에서 해석적이게 만들 수 있죠. 고립된 특이점이니까 내가 이 예컨대 C1부터 CN까지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각각의 고립된 특이점의 근방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근방 안에서 이 특이점들이 유일한 특이점이 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원의 반경을 내가 충분히 작게 하면 그러면 C들 바깥과 C 안에서 해석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작다는 얘기는 일상 언어적으로 약간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분명한 표현이에요. 충분히 작은 모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보다 작은 모든 수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큰 어떤 숫자 K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숫자 L이 있어서 그 L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큰, 충분히 작은, 영어로 sufficiently large, sufficiently small은 일상 언어에서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이에요. 수학에서 쓰는 표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선행대에서 공부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지만 행렬 2개가 similar하다. 이거는 아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두 행렬은 사실은 좌표축만 바꿔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행렬이다. 여기서 말은 일은 이제 그 변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모든 의미가 다 분명해져야 돼요.
물론 이제 내가 수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의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여기서 깨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겠지만 명제를 구성하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는 단어 하나는 분명한 의미가 다 있다. 그렇죠? 수학은 언어로서 모호함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 사람 저 사람이 약간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일상 언어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가 딴 데로 좀 샜는데. 자, 그래서 요 C들을 따라 접근하는 것들은 요 C들을 따라 접근하는 것은 그냥 C들을 따라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특이점에서 레지듀 구한 다음에 2파이 곱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더한 거는 그걸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제 경로가 닫혀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 고립된 특이점들이 있으면 적분 문제는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고립된 특이점이 극점일 때. 극점이 아니라 이센셜 싱귤러 포인트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냥 A-1을 찾아내야 돼요. A-1을 찾는 게 그 함수를 적분하는 것만큼 어려우면 별 도움 안 되는 거고. 이센셜 싱귤러리티이지만 다행히 적분하지 않고 구할 수 있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레지드 정리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함수죠. 아까 봤던 함수인데 기억납니까? 이래서 이름 뭐죠? 2차 극점. 이래서 레지듀 구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습니다. 3에서 레지듀 구했을 때 4분의 1 나왔었어요. 그런데 적분 경로가 1과 3을 다 포함하면 꼭 이렇게 직사각형일 필요 없죠. 1과 3을 다 포함하는 이런 경로면 이 경로 안에 특이점 1, 3 두 개 있고 그러니까 1, 3에서 각각 레지듀 구하고 더하고 2파이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파이 0이네. 반면에 적분 경로를 이렇게 1만 포함하게 주면 그 적분 경로 안에 특이점이 1밖에 없으니까 이래서 레지듀 구하고 2파이 곱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가 답이 되겠죠. 이거 이상 간단할 순 없겠네요. 그래서 예, 이제 좀 더 들어볼게요. 이제 엄청 쉬운 예제만 나오고 자, 탄젠트 Z를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탄젠트 Z는 코사인 Z분의 사인 Z고 코사인 Z, 사인 Z 둘 다 모든 Z에 대해 해석함수니까 예, 코사인 Z분의 사인 Z는 코사인 Z가 0인 점에서만 즉 탄젠트 Z는 그런 점에서만 해석적이지 않게 되겠죠. 바로 그런 점이 고립된 특이점이고 코사인 Z가 0 되는 점은 코사인 Z가 0 되는 점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예. 근데 적분 경로 C를 내가 2분의 1 파이와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두 개를 포함하는 경로를 이렇게 식으로 주면 여기 예쁜 C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에서 레지듀 구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서 레지듀 구하고 더하고 2파이 곱하면 돼요. 이거죠. 그런데 이 형태, 이렇게 모분의 모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극점들이 이것들이 모두 이 점들은 코사인 Z의 1차 0점이에요.
코사인 Z는 0 되게 만들지만 그걸 한번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Z는 0이 아니니까. 분모의 1차 0점이어서 전체는 1차 극점이에요. 1차 극점일 때 쓰는 포뮬러 두 개 중에서 이 경우는 얘가 더 편하겠죠? 코사인 Z 미분 되기 쉬우니까. 얘가 더 편하겠죠? F가 코사인 Z분의 사인 Z야. 분모에 있는 코사인 Z 미분에 마이너스 사인 Z네. 마이너스 사인 Z분의 사인 Z. 뭘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인 거죠. 뭘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2파이 마이너스 4파이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C1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파이 마이너스 6파이겠네. 이거 이상 쉬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적분하는 문제인데 일단 적분 경로 따지기 전에 특이점부터 보죠. 이거 분모 분자 둘 다 entire function. 그래서 분모 0 되는 것들만 특이점이죠. 분모 0 되는 거 뭐뭐 있죠? 이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2i 잘못 2 마이너스 2 혹은 2i라고 썼으면 돼. 요 함수의 특이점은 2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예요. 인수분해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특이점은 0이에요. 그런데 0은 이센셜 특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z분의 파이가 익스포넨셜 w를 테일러 곱수 전이하고 w 대신에 z분의 파이 대입한 거니까 우리 앞서 이런 유의 문제 벌써 2개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z 곱한 거니까 고립된 특이점이긴 하지만 얘는 그냥 로렌트 급수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고립된 특이점 0이 이센셜 싱글러 포인트지만 바로 a-1을 집어낼 수 있죠. 뭡니까? 얘죠. 2i 분의 1. 그래서 물론 미안합니다. 파이 제곱 있죠. 2분의 파이 제곱. 0에서의 고립된 특이점은 0에서의 레지듀는 2분의 파이 제곱. 비록 0이 극점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수함수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레지듀가 2분의 파이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이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1차 극점이니까 분모 미분하고 분모 미분하면 4z 세제곱이죠. 분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z 대신에 특이점들 대입하면 그 특이점에서 레지듀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적분 경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5개의 특이점 가운데 2i 0 마이너스 2i만을 포함하는 경로로 잡으면 여기서의 레지듀 마이너스 16분의 1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서의 레지듀도 마이너스 16분의 1 제곱 들어가니까 여기서의 레지듀는 바로 요 형태 가지고 우리가 2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2분의 파이 제곱에 2파이 곱한 것이다. 굳이 뭐 정리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경로를 줬다면 이런 경로를 주고 같은 함수를 적분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특이점이 2가 하나 더 생기니까 나 이거 계산해야 되네. 어떡하지? z의 4제곱분의 16 지금
여기다가 뭐 이걸 더해도 마찬가지죠. 얘는 요거는 지금 그 EI-EI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이걸 2를 하면 4z 제곱분의 z 익스포넨셜 yz z 대신에 2 대입하는 거. 이거는 아까 여기서 2i 대입은 2파이i 돼서 이게 1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 이거 계산 안 하고 싶어요. 예? 계산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치사한가? k라고 할게. 그럼 답은 이제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16분의 1 두 개 더하고 k 더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죠. 이런 계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야. 예. 쓰면 되는 거지. 사실 이건 계산할 것도 아니고 쓰면 되는 건데 익스포넨셜 2파이 이런 거 쓰면 되는 건데 안 쓴 거지. 계산을 안 했다기보다는 쓰지라는 거죠. 계산을 한다면 익스포넨셜 파이 2파이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립된 특이점들을 포함한 적분 경로를 주면 레디지 정의를 이용해서 적분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적분 경로가 닫혀 있지 않아. 그럼 별로 보탬이 안 되겠네. 별로 보탬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라플라스 변환 같은 거를 하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Z라고 할게요. 이런 식의 적분을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적분 경로가 요 서축 여백이 좁아서 다 그릴 수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허축 따라 쭉 적분하는 거예요. 무한히.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이거는 뭐 닫힌 경로가 아닐 뿐더러 이렇게 막 무한대가 등장하니까 이러면 이제 이런 경로를 따라 접근하시오라고 하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내가 이거를 C라고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무한대인 C1을 생각해. 그러면 C와 C1을 잇는 건 C와 C1을 잇는 건 닫힌 경로죠. 그리고 얘는 C를 따라 접근하는 거 더하기 C1을 따라 접근하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다항식이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근데 Z 더하기 3분의 1처럼 그러면 반지름이 R인 1을 따라 접근하고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적분 경로 위에 있는 함수가 점점 0이 가깝게 되겠지. 어떻든 그런 상황이든 또는 다른 상황이든 내가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냥 요 닫히지 않은 무한히 긴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것을 이런 닫힌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지두 정리가 닫힌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문제인 거지만 닫히지 않은 경로를 따라 접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에 해당하는 공식이에요. 뭐 엄밀하게 쓰면 여기 뭐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레지두 정리 다 마치고요. 복소수에 관한 얘기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다음 챕터에서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Z평면에서 이 UV 평면으로 보내는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면 FZ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Z형에서 FZ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선이 이 F라는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엔 또 이런 선이 어디론가 매핑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이 선은 예컨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 내가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약간 그러면 예컨대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거죠. 근데 여기서 즉 이 C1이 C1 프라임으로 매핑되고, 미분 아닙니다. D라고 합시다. 안전하게 D 프라임 미분 같으니까 C2가 D2로 매핑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 C1, C2가 만나는 점을 내가 Z형이라고 하면 D1, D2가 만나는 점은 FZ형이겠죠. 그랬을 때 E1, C1, C2가 이루는 각도, 이 경우 내가 그냥 90도로 되게 만들었는데 그 각도가 D1, D2가 이루는 각도랑 같다는 얘기예요. 항상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이 있으면 FZ가 해석적이면, FZ가 해석적이고, 그리고 미분이 0이면 이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분이 0이 아니면 해석함수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항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글 프리서빙 매핑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거를 컨포멀 매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해석함수는 함수 매핑이죠. 해석함수는 컨포멀 매핑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이런 정도로 언급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함수론에 관한 이번 학기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